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서 유리분이라는 걸 먼저 조금 알고 가셔야지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유리분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자, 원래 상속은 순위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계 비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거죠. 자녀.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가 있었으면, 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으면 이분이 1순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은 자,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받는 기준이 되는데, 자,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받게 되고, 자녀가 받을 때 배우자가 같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받게 되는데, 자, 자녀의 지분은 1이라고 하고요. 배우자의 지분은 1.5, 50% 할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재산이 남겨졌을 때 비율대로 1과 1.5대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는 재산을 남겨놓을 때, 이 재산을 남겨놓을 전에 다 어떤 특정인한테 증여를 해버렸거나, 그죠? 또는 특정인한테 유증을 한 겁니다. 유언을 통해서 이건 큰아들한테만 줄래요.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이 다른 자식들은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7억을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해보죠. 큰아들한테 다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돈이 없죠. 아, 그러면 다른 자녀나 배우자들은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부지라는 것은 최소한 받을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재산에는 원래 상속 재산하고 특별수익 재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전에 증여했던 거나 사전에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해놓은 이 재산들 있죠. 이걸 합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원래 7억이면요. 7억이면 7억을 자녀하고 배우자가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자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자녀가 2명이면 지분이 2가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총 합이 3.5입니다. 3.5 중에 자녀의 지분은 한 명당 1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자, 그러면 7억. 7억을 3.5분의 1. 이걸 증여하지 않았다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2억을 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2억. 이 자녀 한 명이. 그런데 이 2억을 없애버렸어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절반은 다른 먼저 받은 형제한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가 받아야 될 법정 지분의 2분의 1까지를 유류분으로 다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3분의 1까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과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한은 안 날로부터 1년이거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청구를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됐다 그랬죠. 지금 할머니가 아들 둘에 손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돌아가신 건데 4억을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들이 둘이었는데 이분이 먼저 갔죠. 자,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그리고 손자, 그리고 손자 둘. 자, 그래 지분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아들 지분 1, 둘째 아들 지분 1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죠. 큰아들이 가지는 지분은 1입니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손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1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억 곱하기 2분의 1. 이걸 큰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4억 곱하기 2분의 1. 그럼 2억이 되죠? 예. 결국은 둘째 아들은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지분을 손자, 즉 큰아들의 아들이죠. 손자 원이 둘이 나눠 갖는 거죠. 2억을 2분의 1씩. 그러면 1억씩. 이렇게 법정 지분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4억이 전 재산이라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전에 지금 6억이 손자한테, 즉 첫 번째 손자한테 6억이 간 겁니다. 자, 이미 남아있는 4억은 법대로 나눴는데 나누다 봤더니 첫째 아들은 미리 얼마가 갔어요? 6억이 갔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7억 받는 거고, 첫째 손주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손자 원, 둘째 손자는 1억 받고, 둘째 아들은 2억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왠지 두 번째 손자하고 실제 둘째 아들하고는 억울하죠. 자, 그래서 유리분을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주지 않았으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래 본래 자산은 4억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6억은 사전에 증여했습니다. 증여했던 돈이죠. 실제 10억이라는 이야기죠. 자, 10억 중에 둘째 아들이 가져갈 돈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럼 원래 둘째 아들은 5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증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원래 내가 5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실제 얼마 받았어요? 2억을 받았죠. 2억을. 그러면 내 5억 중에 2분의 1. 그러면 얼마죠? 2억 5천은 증여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받을 수 있었던 이 유류분 지분입니다. 유류분 지분. 근데 유류분을 2억 5천인데 2억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은 최소한 주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유류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손자도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손자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씩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지금 소송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죠? 어머님은 왜 큰손자한테 재산을 먼저 증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걸 줄게 만드냐? 두 번째 손자죠. 삼촌. 법으로 좀 받아낼 수 있지 않나요? 네. 두 번째 손자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손자는 이미 증여받은 거죠. 이미 증여를 받았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내놔야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은 아버지 사망 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된 겁니다. 유리분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아버님은 살아 계실 때 할머니가 증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건 할머니가 증여를 해준 것이지 증여를 해준 거고 이게 다른 둘째 아들이나 손자 이한테 받을 금액을 침해한 게 아니다. 왜? 이미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면 돌려줘야 될 천국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의미를 해석하면, 자, 할머니가 손자한테 지금 아들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이때 증여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유류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 그러면 내가 할머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여러 명인데 큰손자한테 예를 들면 특정 주고 싶다. 그러면 예,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손자한테 주는 것은 문제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문제되지 않는다. 자, 주려면 이때 줘야 된다. 이게 의미가 있네요. 자, 그리고 대습 상속 후에 증여하는 것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거나 할머니가 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손자가 받게 된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분만큼은 받은 손자가 돌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정에서 돈이 많고 적음을 좀 떠나서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이제 증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